자, 우리 이제 관계 부사 부분을 보는데 우리 학교 시험 때도 자주 나오고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관계 부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과 관계 대명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관계 뭔 소리 쓴 거야? 관계 대명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인 뭐 사람의 경우는 who 같은 그런 종류나 which나 같은 이런 종류, 물론 that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관계 대명사와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포함이 돼야 된다? 사네. 전치사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뭐가 됐을 때 혼합이 돼 합해지면 이게 관계 부사인 네 가지 거 뭐뭐뭐뭐 책에 나와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시간인 when, 그 다음에 이유인 why와 마지막 하나 그렇지 how와 같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 했었죠. 자, 밑에 내용 잠깐 보시면 관계 부사는요 각각 선행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간, 장소, 이유, 방법과 같은 이런 식의 뭐가 쓸 때, 선행사가 있을 때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관계 대명사랑 다르게 관계 부사는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when을 하나 예를 듭시다. 이 뒤에는 문장이 주어, 동사, 그리고 뭐 목적어 등등 기본적으로 문장이 완벽해 보이죠. 왜 완전해 보인다 그랬어? 관계 부사는요 빠지는 부분이 뒤쪽에 무엇과 전치사와 그리고 이 선행사라는 이 두 가지 것이 같이 우리가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문장을 딱 봤을 때는 완벽해 보이죠.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는 어때요? 이 관계 대명사는 이 뒤에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동사는 있어야겠지? 그 뒤에 목적 없을 수도 있는 이러한 정말 말 그대로 뭐야?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 문장, 그 단어가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느냐,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느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그 관계사 뒤쪽에 나와 있는 문장의 배열을 보시면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도 That is the year라는 the year가 있을 때는 이 문장의 선행사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which를 사용했다면 사실은 뒤에는 뭐가 돼야 돼? in the year라는 형태로 무엇과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문장이 when을 썼을 때는 the first world cup이라는 주어, was held라는 동사, 주어 동사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올림픽이 열렸다. 이 자체로는 뭐 다른 것들이 더 안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도에라는 말로 쓰려면 뒤에 전치사와 그 다음에 앞에 빠져있는 선행사 같이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 되겠죠. 항상 모든 거의 이유는 이게 관계 대명사를 쓰는 자리냐 관계 부사를 쓰는 자리냐를 꼭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여기에서 이게 when이냐 where이냐 why냐는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그 앞에 쓰이는 선행사가 어떠한 종류의 선행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냐 장소냐 이유냐로 구별하죠. 단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how는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왜? how는 the way라고 하는 이걸 뭐? 선행사. 이유니까 how는 방법이니까 the way가 선행사로 쓰이겠죠? 그리고 how라는 관계 부사를 함께 쓰지 않는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그렇지. 반드시 생략하죠. 이게 반드시라는 게 중요하죠. 나머지 것들은 생략해도 그만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반드시 생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기존까지에는 that이라는 것은 관계 대명사라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that은요 굉장히 쓰임이 많아요. that은 보다시피 일반적인 명사가 될 때 관계 부사 대신에 that을 쓰기도 합니다. 그 말은
대시 관계 부사로도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who나 which만을 대신해서 쓴다고 배웠지만 사실은 여기서 보다시피 이 문장이 그렇죠. Now is the time.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게 지금 뒤에 문장 봤던 You should focus on yourself. 너는 너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시계란 말로 at the time이라고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대시 아니고 이거는 시간이니까 when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when 대신에 우리가 관계 대명사로 알고 있었던 that도 관계 부사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알겠죠? 네. 그걸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여기도 I like the way 나는 그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가 노래는데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치사 그렇지. 이거는 사실은 that을 how로 바꿔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how로 쓰게 되면은 이 자리엔 쓸 수가 없죠. 하지만 that일 때는 설령 how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that은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제일 큰 하나 that이라는 단어는 진짜 만능이었구나. 관계 대명사 대신에 쓰고 관계 부사 대신에 쓸 수 있구나. 단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관계 부사든 관계 대명사든 이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뒤에 전치사가 앞에. 방법은 첫 번째 앞에가 전치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that은 쓸 수가 없죠. 이게 첫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뭘까? 바로 뭘까? 혹시 아는 사람? 이 that 앞에 컴마가 쓰인 경우. 이걸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적 용법이라고 써요. 이 계속적 용법 뒤에는 that도 쓸 수가 없고 하나 더 있죠. 또한 그렇죠. what이란 이 두 단어는 둘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계속적 용법에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만능으로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that이 만능이 아니다는 것도 반증하는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 잘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뭐 6번에 선행사를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이 선행사가 생략 가능한데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행사 예를 들면은 뭐 time, place, reason, where 같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명사로 쓰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될까? 만약에 that was 예를 들면은 2017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여기 이제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니까 when을 쓰겠지. My puppy was born. 나의 강아지가 태어난 건 2017년이었다. 이 문장에서는 보다시피 이 우리가 선행사를 알고 있는 2017년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 안 되지? 이거는 2017년이 빠져버리는 순간 이 문장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이란 말은 이 자리는 그냥 장소를 나타내구나. 시간,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선행사가 들어갈 때는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선행사,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게 뭐야 바로? 얘는 빼는 순간 이 문장은 망하죠. 그래서 절대 이런 경우는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일단 적읍시다. 그리고 요 뒤에 부분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재밌는 부분인데 여기 있는 이 예문은 조금 쉬워서 우리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좀 다른 예문 하나 들을게요. 자, 예를 들면 이거 봅시다. This is the house I visited
last year.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This is the house. I was born. 이런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앞에가 똑같죠? The house가 보다시피 선행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될 관계사. 과연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를 구별해야겠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는 which입니다. 여기는 바로 where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룰을 생각해 보세요. 관계 뭐인 경우, 대명사인 경우는 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죠. 자, 뒤에 문장을 봤더니 I라는 주어, 방문했습니다라는 동사. 어디를 방문했는데 이 뒤에가 뭐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졌죠. 그죠? 자, 그런데 아래 문장은 나라는 주어, 태어났다라는 동사. 얘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동태는 목적어 필요 없죠. 왜? 목적어 앞으로 갔기 때문에. 자, 요 차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여기는 뒤에가 in the house라는 형태로 그 집에서 태어났다는 전치사와 선행사가 들어간 거고, 여기는 I visited the house라는 목적어가 빠지는 자리예요. 모양이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요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요거 하나 적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옆에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사실 학교에서도 이거를 가르치긴 한데요. 사실은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것 자체는 그닥 문장에서 뭐 큰 변화를 주거나 이거에 의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단 머릿속에 항상 넣어야 되는 게, 계속적인 용법의 기본적인 우리가 의미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그냥 쭉 이런 식에서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내용은 다음 문장 봅시다. 여기 봅시다. 나는 went to the concert with Joe. 조와 함께 콘서트에 갔습니다. 보다시피 뒤에 컴마와 그 다음에 후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그냥 그대로, 그런데 그는 티켓 값을 지불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 여기에가 컴마가 만약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이 문장은 앞에 있는 조를 이렇게 수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콘서트에 티켓 값을 지불해준 조와 함께 갔습니다 해석이 됩니다. 뭐 별 차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그거에 대한 차이로 구별을 안 두더라고요. 구별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단 여러분이 이제 실제 학교 시험에서 문법을 다룰 때는 바로 이렇게 컴마가 들어간, 다시 말해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이 자리 뒤에 후는 절대 대수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그것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되겠죠. 아래 쓰이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렇게 쓰인 뒤에는 대수로 절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랑 그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점이. 자,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선행사라고 하는 게 관계대명사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죠. 하지만 자, 앞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기도 한다는 부분은 뭐만이 갖고 있는, 바로 계속적인 용법인 관계대명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랑의 차이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일단 대시라는 만능으로 썼던 걸 쓸 수 없다는 거 하나, 또 what도 쓸 수 없다는 거 둘,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만 쓰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계속적인 용법은 앞 문장 전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앞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기로 한데. 네. 그럼 후는 앞절 전체를 선행사로 안 해요? 후는 할 수가 없죠. 후는.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나는 만났습니다. 파티에서 예쁜 소녀를. 오케이? 그런데 이때 위치는 그럼 앞에 있는 이 소녀를 가리킬까요?
그럼 관계대명사 who를 썼어야지. 아니요. 안 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파티를 가르칠까요? 파티를 나는 뒤에 문장 봐봐. 나는 expect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이것도 아니야. 뭐야? 파티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예쁜 소녀를 파티에서 만났다는 이 전체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선행사가 뭘까? 이 문장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면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때는 관계대명사는 who가 쓸 수 없겠지. 위치만 가능하지. 왜? 문장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겠지. 알겠어요? 요 차이들. 알았다면 이제 관계대명사에서는 that과 what을 쓸 수가 없지만 관계부사까지 배웠으니 것도 알아야지. 우리가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에서는요 when과 where만 사용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들어보면 그 why나 how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해보시면. 그 부분 우리가 나중에 따로 또 시간을 갖고 해볼게요. 일단 머릿속에는 항상 when을 이렇게 컴마가 있는 경우 이 관계 부사는 기본적으로 when과 where를 계속적 용법으로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요 문장 요게 아랫게 여러분 두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거야.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요게 아까 지금 내가 뭐라 했어요? 얘는 아무것도 없죠? 얘는 앞에 이렇게 who를 꾸며주겠지. 두 번째 문장은 선행사가 설령 이거이지만 해석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죠. 어떤 차이일까? 밥은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밥은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뭐라고? 뭘까? 첫 번째 문장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북한에 살고 있는 딸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밥은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끝난 거야. 한 명밖에 없어. 그런데 그 여자애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두 문장의 차이가 뭐야? 컴마가 들어가는 순간 앞에 해석하는 내용이 완전 달라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를 구별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왜 계속적 용법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해야 되나? 그거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사실 몇 가지 더 있어요. 선행사로서 고유명사를 절대 쓸 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 책에는 그것까지는 뭐 다루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구별을 해놓으면 됩니다. 잠깐. 그 다음에 이제 복합관계사는요. 이 문장 말 그대로 뭐야? 뭔가 복합되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복합의 의미는 뭘 뒤에 넣는다는 뜻이야. 바로 ever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who나 whom이나 which나 또는 what이나 이건 다 뭐야? 관계 대명사죠. 네. 그러죠? 얘 뒤에다 뭘 붙였습니까? ever를 다 넣었어요. 그죠? 그럼 이건 우리가 뭐라 불러? 복합 관계 대명사라 그래요. 알겠나? 반면에 복합 관계부사라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이게 전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죠. 네. 거기에다 뭘만 붙인 거야 지금? ever만 붙였죠. 네. 그죠? 요렇게 이렇게 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why ever는 없습니다. why ever는 만들면 장애인데 문장. 자, whenever나 wherever나 however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관계 부사랑 ever 합하니까 복합 관계 부사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화요를 그러나라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however를 그러나라고 해석하면요 망하죠. 저 어떻게 however라고 만약에 됐는데 그게 접속사라고 한다면 접속사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되겠죠. 그죠? however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되는데 however you go라고 문장을 쓴다면 we go라고 쓴다면 we go 우린 간다는데 문장이 완벽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틀리죠. 오케이?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자, 복합 관계사의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생겼는데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라고? 복합 관계사는요 똑같이 생겼는데 해석이 반드시 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이고. 자, 그게 이제 우리 책에 따라서 뭐라 하냐면 하나를 좀 어려운 편인데 이건 문맥에 따라 명사절로 나누고 부사절로 나눈다라는데 책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 하나는 우리가 그 양보라 그래, 양보. 양보의 뜻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부정. 부정이란 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양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록 이지만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 자, 요거를 이제 구별하는데 그러면 이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것이 바로 명사절입니다. 반면에 양보를 나타내는 뜻은 부사절입니다. 자, 요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요거 여기 밑에 있는 요것도 싹 지우고 자, 1번 볼게요. 1번. 우리가 여기에선 보다시피 whoever라는 문장에 복합 관계사 쓰였죠. 그럼 이거를 전체로 봐보세요. 전체에서는 whoever부터 this까지가 주어가 되죠. 맞나요? 그리고 will get이 동사. 그리고 another one이 바로 목적어. 자, whoever라는 복합 관계사가 지금 문장 전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영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가능합니까? 바로 명사만이 가능합니다. 알겠나?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whoever라고 했던 이 지금 전체의 내용은 바로 명사입니다. 그런데 명사인데 절이라는 것은 단어가 아니고 문장인데 우리가 절이라 쓰죠. 그래서 이거를 명사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whoever가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 말 그대로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경우로 쓸 때는 자, who는 누구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란 뜻입니다. 그 누구든지란 말은 부정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이 너든 누구든지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위치로 가봅시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두 번째 문장이라 하면 잘 들으세요. 여기에 위치해 봅니다. 왜 내가 2번 넘어갔을까? 다를 게 없어. 일단 갑시다. 문장 전체에서 you가 주어입니다. can, it가 동사입니다. 그럼 whichever you prefer까지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영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여기에 쓰이는 whichever you prefer까지가 뭐란 뜻이야? 명사절이란 뜻입니다. 자, 복합 관계 대명사가 문장에서 명사절을 쓰인다는 내용 다른 말로 부정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떤 것이니까 어떤 것이든지란 뜻이겠죠. 자, 그럼 문장에 너는 먹을 수 있습니다. 네가 prefer, 좋아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란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whatever는 뭐겠어요? 무엇이든지란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번입니다. 2번과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일단 요걸 내가 지워야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겠네. 요거를 요렇게. 자, whomever. 물론 whomever는 whoever가 아니고 목적어인 경우 whomever를 쓰죠. 자, 보세요. whomever라는 복합 관계사를 썼는데 뒤에 봤더니 뭐가 있어? 컴마가 있죠. 그럼 물어봅시다. whomever부터 여기 아래까지는 이 전체 문장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뒤에는 뭡니까? make sure는 동사인데 주어가 없잖아요. 이거는 명령문이죠. 명령문. 영어 명령문 주어가 필요 없잖아요. 앞에 있는 whomever you choose가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이 문장에는 이 컴마를 기준으로 컴마 앞에까지가 하나의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부사라는 게 문장이 없어서 상관없죠.
make sure라는 뒤에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굳이 앞에 이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거야. 하지만 주어는 없으면 망하죠. 목적 없으면 망하죠. 명사절은 문장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 구성 요소지만 부사는 없어도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장에 꼭 들어가지 않는 바로 부사로 쓰일 때의 whomever는 비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록.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비록 네가 누구를 선택하든지라는 말이 됩니다. 그냥 네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하고 비록 네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이 whomever는요. 자, 이 whoever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로 풀었을 때 전혀 달라집니다. 자, 얘는요. 사람이 선행사가 들어가는 문장으로 바꿉니다. 자, 이 선행사는요. 아까 말했죠. 정해지지 않다 그랬죠. 사람이니까 anyone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면 같은 뜻이 됩니다. anyone who가 whoever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이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문장에서 부사를 썼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No matter 다음에 whom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뒤에 보이시죠? 왜 이 차이가 있는지. 그죠? 이렇게 문장이 풀었을 때 전혀 다른 뜻의 해석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아까 이건 뭘로 바꾸면 되겠어? 3번은 You can eat whichever는 뭘로 바꿔야 될까? 일단 중요한 건 뒤에는 which라는 관계 부사를 쓰겠죠. 관계 되면서 쓰겠죠. 앞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것이든 말로 anyone이 아니고 그렇지 anything으로 바뀌면 되겠지. 6번도 부사절이에요. 자, 그 다음 봐볼까요? 6번은 그렇죠. 보세요. Whatever will happen까지 쓰고 뒤에 컴마가 딱 있어버리네. 그리고 뒤에 완벽한 문장인 주어, 동사. 요 부분이 뒤에 문장의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나 없나요? 못 들어가죠.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부사입니다. 부사란 내용은 whatever를 우리가 굳이 바꿔 쓴다면 뭐가 된다? 무조건 no matter가 들어갑니다. No matter. 왜 who야 임마? what인데 what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 비록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비록 이렇게 해석됩니다. 근데 위의 문장은 뭐야? 여기에 쓰이는 것은 You can donate 동사 뒤에 이 위치를 whatever를 피항해서 이 나머지 부분이 목적으로 쓰였죠. 네. 그럼 이거는 명사죠. 네. 그럼 뭐로 바꿔? 이때는 whatever는요 그냥 whichever랑 똑같은 뜻으로 anything. 근데 anything what은 안 되지. 왜? what은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없잖아요. 네. 그럼 뭘로 되겠어? anything that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5번에서 어떻게 돼? 너는 donate는 뭐야? 기부할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비록이란 말이 안 들어갑니다. 네. 그죠? 자, 이곳의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은 일단 복합 관계 대명사, 관계부사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합 관계사의 공통점은 해석이 다른 두 가지 딱 갈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 그 말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그런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경우. 또 하나는 컴마를 찍고 따로 쓰이는 경우. 그러면 따로 쓰이는 경우는 우리가 말고 있는 부사절, 다른 말로 양보의 뜻을 갖게 된다. 비록 whatever는 무엇이든지, 비록 whoever는 누구든지, 비록 whichever는 무엇이든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쓰이는 것과 그 다음에 명사절로 쓰일 때는 whatever는 무엇이든지, whoever는 누구든지 별 차이가 없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비록 넣고 안 넣고 차이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풀었을 경우를 우리 문법에서 보죠. 이때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우리가 그 선행사를 갖고 있는 문장을 풀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부분이 복합관계에서 제일 핵심입니다. 근데 관계 부사는 어떨까? 단지 달라지는 게. 자, 여기서 뭘 썼을까? 복합관계사는 여기서는 자, 컴마 있네? 그죠? 그죠? 두 번째 문장은 I'll meet you whenever you decide to come here. 이거는 뭐 없네? 이거는 구별이 안 돼요. 왜? 관계 부사는 그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쓸 수 없죠. 네. 목적어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정말 뭐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돼. 해석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되게 쉬운데 아래 거는 조금 어려워요. 예? 조금 어려워. 이거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 나눠져요. 명사는 아니지만 그냥 whenever는 언제든지란 말과 또 하나는 비록 언제든지란 말과 해석이 구분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언제든지라는 말로 해석이 될 때는 뭐가 될까? 매번 every time이 되겠지. 반면에 비록 언제든지란 말로 해석이 될 때는 no matter를 꼭 쓰는 when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문장을 써야 되는 그러한 다시 말해 부사로 이렇게 그 양보의 뜻으로 쓰이는 그러한 복합 관계사는 무조건 앞에를 no matter를 넣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이거 구분 어떻게 하죠? 여기까지는 구분을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구분을. 문제는 바로 요 뒤에 겁니다. 왜 뒤에 걸까? 두 문장 한번 봐볼래요? However you go, we can't get there by 6라는 문장과 However humble it may b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건 뭔 차이일까? 자, 다른 차이가 아니고 바로 이 how의 차이입니다. how가 갖고 있는 뜻이 우리가 어떻게란 뜻이 있죠. 네. 그런데 얼마나란 뜻이 있죠. 기억나요? 네. how의 뜻. 어떨 때 우리가 how를 얼마나란 말을 써요. how 뒤에 뭐가 들어갈 때?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같이 이렇게 병행되었을 때 how는 얼마나겠지. 자, 그럼 여기에 쓰이는 however는 뒤에 뭐 있나요? 없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however는 보다시피 뒤에 뭐가 붙었어? humble이라는 겸손한 또는 허름한이라는 그런 뜻인 형용사가 뒤에 떡하니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의 how는 얼마나란 뜻이 되겠죠. 그죠? 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면 위의 문장은 어떻게 네가 가든 너는 거기에 6시까지 갈 수가 없다야. 근데 아래 문장은 그것이 제 아무리 허름할지라도야. 무슨 말 알겠어요? There's no place like home. 집과 같은 곳은 없다. 그러면 아래 문장을 우리가 바꿔보면 어떻게 바꿔요? 이건 무조건 뭘로? No matter 중요한 거. How humble까지 넣어야겠지.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을 쓰는 그런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야 됩니다.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복합 관계사는 이해가 됩니다. 요거 방송 꼭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다루느냐. 시험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걸 다 구분해 쓰라고 하지 않아요. 단 마지막 부분 있죠. 요거 however의 뜻을 구분하는 것들 정도, 그리고 이 복합 관계 대명사 파트 정도 요렇게 구분하십니다. 왜? 나머지는 사실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건 어차피 부사인데 내가 그게 어떻게 비록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문장에서 구별하기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